안녕하십니까.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방산 관련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폴란드 쪽에 그 방위산업 무기 체계해하고 수출 대량 계약을 해서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주가 상승이 꽤나 잘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뭐 방산업체를 한번 쭉 둘러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떠들썩한 기업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기업들, 남들이 잘 안 보는 소외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주로 투자 관점으로 유의미하게 쳐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부실기업인데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테마주로 각인이 돼 있는데 의외로 뜯어보면은 또 괜찮은 지표대로 보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방산주 관련해서는 한번 어떤 기업들이 괜찮을까 한번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는데 i3 시스템, 뭐 아니면은 빅텍, 스펙코, 퍼스텍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테마주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중에 한번 체크해 보니까 빅텍이라는 기업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계략서 체크해 보니까는 작년에 실적이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찍었고 올해도 22년 1분기에 좀 YOY로 수폭 감소했는데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또 한번 꽂히면은 또 밤을 그냥 꼬박 새는 스타일이라 하고 한번 밤을 그냥 꼬박 새왔습니다. 빅텍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정량적 지표 수치들을 발제시키면서 해보니까는 하다가 아 이거 괜히 했구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재고자산 쪽을 체크해보다가 거기서 좀 약간 특이점을 발견해갖고요. 거기서 또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갖고 관련 정량적 분석 플로우 한번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의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밤을 샜더니 목소리가 갈라지고 이건 또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남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깁니다. 목소리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발음도 안 좋은데 더 안 좋네요, 오늘은. 거론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죠. 당연히 간밤에 했으니까는. 근데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갖고 오늘 어쩌면은 조금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다는 것이 주관적인 거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면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그러면은 빅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텍은 리스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조건이 되게 좀 불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두 가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 울며 겨자 먹기로 발행했다, 아니면은 뭔가 좀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대떠 있는 기업들. 개인적으로 전환사채 발행하는 기업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선호하지 않거든요. 사유는 EPS 관점으로 주식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가 관점으로 불리한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빅텍도 그런 제가 싫어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네 보니까요. 그것도 150억이나. 사유가 또 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전환사채 발행하면은 사유가 뭐 이렇게 영구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증설 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 중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유 150억 중에 보니까 사유가 50억이 신규 사업 신축을 위한 거고요. 신규 사업 신축, 빅텍 송도 사업 신축공사 시설 투자, 그다음에 100억 원은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한 기업 운영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도 사업 신축공사 시설 투자. 굳이 이렇게 자산사채를 발행해서 신규 사업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초반부터 아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그렇고, 전환사채 발행이 약간 리스크고요. 빅텍의 간략한 사업의 성격을 설명드리면 일단 방위산업업체고요. 사업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자전 시스템 방향탄지 장치, 이거는 함정 쪽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주요 고객은 LIG X1, 그다음에 TICN이라고 그래갖고, 전술정보통신체계 해갖고, 이번에 4차 발주돼갖고, 하나 시스템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최대 고객이, 빅텍의 최대 고객이 하나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빅텍의 최대 고객은 보니까는 LIG X1하고 하나 시스템 두 개 기업이 주요 고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 PR 식별 장비도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이 주요 고객입니다. 이렇게 4가지. 그다음에 또 뜬금없이 보면은 민간 쪽으로 해갖고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주요 사업에서 다 완전 동떨어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 제가 싫어하는데, 신규 사업이냐 보니까는 연역이 꽤 길더라고요. 17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랜 기간을 해왔거나, 그래서 그나마 그냥 이거는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주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매출액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 시스템, LIG 넥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해서 원재료나 뭐 제품 가격 그런 건 다 비밀 협약 조건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기지를 생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 추이 같은 건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다른 방위산업 업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설비 투자 뭐 이렇게 돼 있고, 캐펙스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수주 사항도 이렇게 표시가 매 분기마다 돼 있더라고요. 이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주 사항, 수주하고 매출하고 연계시켜갖고 체크를 가능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 보고서 내용 보는 거를 이만 가름하고, 본격적으로 정략적 분석한 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쭉 다 완성을 했고요. 아이고 졸리네. 일단은 그 빅텍의 매출액을 18년부터 체크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5개년을 선호하는데 17년부터 해야 되는데 18년부터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사업부별로 제품별로 매출 구성을 하고 수주 잔고를 따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17년부터 급격하게 바뀌더라고요, 양식이. 그래서 17년 수치들을 포함시킬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현재 22년 1분기까지 추이를 같이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양식이 바뀌어 버리니까는 17년 거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4년치만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18년 1분기부터 매출액 파란색, 22년 1분기 파란색. 보시면은 매출액이 20년 3분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점프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유지되다가, 그래서 21년에 역대 최대 매출액, 역대 최고 영업이익 연관으로 찍고 기록을 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22년 1분기에는 좀 아쉽게도 YoY, QoQ로 이렇게 매출액하고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률 자체도 보니까는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선입견에 비해서 그러니까 빅텍은 뭐 대북 테마주 아니면은 뭐 그 전쟁 테마주로 이렇게 약간 찍혀 있는데 그런 선입견을 배제하고 봤을 때는 나름 뭐 괜찮은 지표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다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깐요. 굳이 이거를 테마주로 꼭 여기에 되나 그렇게 그런 좀 선입견이 벗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보다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죠. 다음으로는 이제 GPM하고 판관 비율을 체크해 봤는데 잠깐만요. 일부러 표시를 안 했네요. GPM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0%대 후반대에서 10%대 초반대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에 크게 연동되는 변동 비용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의 성격별,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체크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원재료비가 가장 비용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변동 비형 기업의 성격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판관 비율을 보시면은 판관 비율은 지금 이게 빅텍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판관 비율을 이렇게 관리 잘했더라고 보니까요. 장기간 여기서는 좀 높았는데 18년도에는 그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판관 비율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그다음에 GPM은 원재료 가격하고 연동된다. 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성장성이 이렇게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는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괜히 이거를 분석을 시작했나, 방을 세웠나 이렇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그 재고자산에서 좀 약간 독특한 투자 포인트가 발견돼 갖고 거기서 조금 시간을 더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표시를 해 놨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인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 같은 방산업체들이 최근에 인제 각국의 국비 경쟁 때문에 트렌드가 있어 갖고 아무래도 국방 예산이 좀 늘 증가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장 방위산업 업체들의 그 매출액이나 실적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방금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LIG 넥슨하고 하나시스템이 주요 고객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빅텍 또한 그런 트렌드의 시류에 따라서 같이 매출액이나 수주 정도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섰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별 매출액을 체크해 보면은 과거에는 그 LIG 넥슨이 최대 매출처였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이 LIG 넥슨으로 납품되는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성격이 함정 쪽에 들어가더라고요, 함정 쪽에. 그래서 근데 과거까지는 보시면 한 20년 2분기까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었는데 20년 4분기를 정점으로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은 LIG 넥슨에 통해서 납품되는 함정용 이 방위산업 그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나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대신에 최근에는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매출액을 보면은 회색선, 피와 식별 장비 전원 공급원치 매출 하나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요 매출액이 넘버 원으로 이렇게 올라서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네, 기타로는 뭐 TICN, 유도무기 쪽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공공자원정보 무역 임대 시스템 이거는 뭐 감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품별 매출액 추이를 설명드렸고 그렇다면 더 중요한 수주 잔고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장고 측면으로 일단은 아까 회색선 피아 10변 장비 이게 지금 요즘에 최대 매출액으로 올라서고 주요 제품 최대 매출액 제품으로 올라서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쉽게도 수주장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거나 플랫하게 유지되거나 올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보니까 약간 김이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깐요. 그 대신에 보니까는 주황색 TICN 유도무기용 하나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주장고가 발생했는 이게 좀 요즘에 좀 최근 분기에 이 급격하게 좀 높아지더라고요, 보니깐요. 이런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어 이렇게 유도무기나 아니면 통신 전자 전용의 시스템이 들어간 TICN 장치에 포커싱을 두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주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체크해 보니까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네요. 3월 30일 날. 이게 바로 하나 시스템으로부터 수주한 TIC의 물품 공급 계약 10억. 전체 최근 매출액의 한 9.18%. 방위산업 군사항공 제조 판매 하나 시스템 2024년 10월 10일까지네 납품기일이 조금 약하네요 보니까는 수주 계약 금액이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 시스템 그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는 TIC에 가려고 국방부로부터 4차 물량을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5천억인가 5천억 원 4차니까는 과거에 2차 2차 3차 했을 때 그때 그 전체 수주 계약 금액과 그러니까 그 해당 원청사에 해당 지금 하나 시스템이 빅텍의 원청사잖아요. 전체 1차, 2차, 3차에 정도 정확히 하려면 1차, 2차, 3차에 TICN 관련 수주 금액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빅텍도 과거에 이제 그 TICN을 많이 수주를 했더라고 아직 수주 잔고 남아 있어요 보니까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TICN 장치라고 20년부터 3월부터 수주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 의미는 과거에 3차나 뭐 2차도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러면은 2차나 또는 3차에 TICN 원청사의 전체 총 수주 금액하고, 네, 그때 당시에 빅텍이 그 해당 원청사로부터 수주했던 수주 잔고하고, 그 전체 총액하고 수주 잔고 비교하면 몇 프로인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한 60억 정도 수주했잖아요. 그럼 더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피곤해 갖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인제 TICN이 핵심인 것 같아 갖고 시간 날 때 한번 별도로 한번 추가로 보강해 갖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영상 괜히 찍기 시작했네. 이거 졸려 죽겠네 지금. 좀 있으면 장 또 시작하니까 잠깐 장 시작하는 거 보고 자야 되겠죠? 이 전업은 이게 지금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는 자유롭게 하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한번 흥미가 간다고 밤을 꼬박 새 버리면요. 리듬이 사이클이 틀어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또 고생을 하게 된대요. 특히 저같이 인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제 나이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래서 전업은 일정한 사이클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죠. 반드시 운동도 필요하고 규칙적인 생활 그런 게 필요하죠.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 사이클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또 이거를 어겼습니다. 오늘 또 반성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별 매출액하고 수주 잔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매출액은 좋아요. 이게 성장성이 나오다가 조금 꺾였으니까는 근데 수주정보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괜찮죠. 계속 나오니까는 어차피 이제 국방부 통해서 어차피 원청사들의 LI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 계약했을 테고 수주를 했을 테고 그것들이 그런 원청선을 통해 그 수주를 이제 빅테크 하게 되면은 그게 수주하게 되면 뭐 이렇게 다른 제품과 틀리게 이게 수주가 뭐 취소되거나 그런 거는 우려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매출 채권이나 그런 거 띄일 염려도 별로 없을 테고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주 점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수주 점검가 이렇게 감소 추세인 게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만 접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을 체크해 봤습니다. 근데 재고자산에서 약간 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더라고요. 재고자산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재고자산이 총액인데 21년 2분기 갑자기 급격하게 팍 증가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매출액이 좀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회전율로 따지면은 좀 리스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박스권 대비 박스권을 그리면은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향 이탈하는 상계 분기 현상의 하향 이탈하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단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방산업체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도 함부로 이렇게 늘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재고자산 늘렸다 판단됐고요 하는 걸요. 어차피 방위산업 자체가 국방부 예산에 의거해서 발주 나오고 공고 나오고 그다음에 원청사들 뭐 LI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수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 체결했을 테고 그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제 그 빅테크나 그런 데 2차 밴드 들어가서 그렇게 원청사들은 그 계약에 의해서 체결했기 때문에 재고자산도 이렇게 함부로 무계획하게 이렇게 증액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뭐 일반 기업들과 틀리게 너무 긍정회로 돌리는 재고자산을 체크해 보니까는 또 좀 더 특이한 게 상황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구성을 체크해 보니까는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은 거의 없었어요. 보니까요. 제품, 제공품, 원재료인데 특이하게 원재료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높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높게 증가한 게 보니까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예, 21년 2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제공품이라는 거는 생산 시설에 걸려 있는 물품을 재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도 아니고 원재료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 제공품이라고 그래갖고 약간 정의를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고자산 중에서 제공품이 많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재료,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제품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 과정 중에 있는 물품 저장 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반제품과는 다르다. 제공품은 앞으로 더 가공하여야만 제품이나 부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대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동일한 물품이 연속적으로 제조되고 있으므로 각 공정마다 제공품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제공품이라고 하고 제공품은 현재 가공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므로 아직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저장 또는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반제품과도 차별점이 있다. 그 이 의미는 제공품이라는 거는 의미는 현재 제품도 아니고 원재료도 아닌데 가공 중에 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의미는 뭐 방산업체라 특성이나 그런 것도 감안시에 이 제공품들은 조만간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공품이 많다는 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무제표 수치들에서 근거자들을 체크해서 거기서 맞게
그 트렌 추이가 맞는지 한번 근거 자료를 좀 더 확보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밤을 좀 꼬박 샜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고 생각된 게 뭐냐면은 캐파시티입니다, 캐파시티. 그리고 가동률. 이렇게 제공품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거는 캐파를 늘렸거나 아니면은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거나 그런 조건들이 같이 이게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거 자료들이 확보되는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로는 보니까는 가동률은 높게 유지되더라고요. 보니까 캐파는 캐파거든요. 생산 능력 파란회색 100만 원 단위로 근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톤이나 뭐 개수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보시면 되게 들쭉날쭉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금액 단위로 해 갖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일단은 제공품하고 추세는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산 실적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단위로 다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초록색. 제공품하고 추세는 유사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케이인데 단위가 100만 원이라고 약간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다 판단되고 가동률 측면에서는 가동률은 그럼 과거 대비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차피 계속 물려 있으니까 생산 공정에 이렇게 물품들이 높은 금액의 물품들이 근데 가동률 체크해 보니까 가동률이 오히려 또 떨어져요. 보니까 이렇게 이게 뭐지? 그래서 애매하다. 애매해. 판단이 좀 안 서더라고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이렇게 뒷받친 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이렇게 지금 캐파가 늘어났으니까는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는 가동률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체크해 보자 해갖고 그러면은 캐파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게 판단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100만 원 단위 그러면은 캐파가 늘어나려면 애매하니까 그럼 캐펙스를 체크하면 되겠죠. 캐펙스를 과거에 좀 급격하게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늘렸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있으면 또 근거 자료야 되잖아요. 캐펙스. 이걸 또 먼저 가동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지게 해 봤고요. 가동률이 보시면은 이렇게 좀 회색선이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업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공품이 높고 생산량이 높고 생산 시장이 높으면은 같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는데 물론 가동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 갖고 여유가 있어 갖고 가동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판단하기. 그래서 캐펙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파가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캐펙스가 많이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직전 분기나 전전 분기에 20년 3분기 이전에. 그러면은 그게 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확신을 할 수 있는 컨비션을 가질 수 있는. 보니까 20년 3분기에 캐펙스를 높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도 계속 캐펙스가 높아지는 추세고.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떤 설비 투자를 많이 했냐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는 아까 그 전환사채하고 송도 신사업 구축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전환사채 발행했다 했잖아요. 최근에. 이때 당시 보니까는 송도의 토지를 또 구매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위험설비 투자가 아니라 토지. 그래서 이거 먹고 이거 아닌가 봐요. 그래갖고 잡으려다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토지 비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험 설비 투자 뭐 그런 것도 포함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캐펙스 위험 설비 투자했으면은 그럼 레깅대가 발생하는 근데 공장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감가상각비를 발생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 또 설득력이 있다 판단해 갖고 감가상각비를 한번 체크해 보자. 감가상각비까지 체크해 봤죠. 20년 3분기 이후에. 이 20년 3분기 이후에 감가상각비가 주황색이거든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건 또 뭐야? 지금
추론한 게 근거 자료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높아져야지만 캐펙스가 제대로 유형 설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고 재공품도 많아지는 거고 가동률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도 다 이게 상쇄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는 유형 설비 투자를 이전에 이렇게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감가상각비 체크 오히려 감소한 뭐지? 그렇다면 또 이게 또 하나 또 다시 또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러면 이거는 캐펙스가 유형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치 않은 노동집약적인 그런 또 구조인가? 그래서 공장 농업 종업원의 보통 그 사보고서에 그 임원부 인원은 나온 거는 인원수는 관리직이잖아요. 관리직, 사무실 관리직, 판매 관리직에 포함된 인원수고 정확한 공장 생산직의 그 근로자들의 수치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종업원 급여에서 판매 관리직에 있는 그 관리직의 이제 급여나 복리후생 및 퇴직급여 빼갖고 공장 종업원만의 급여를 산출시킨다. 그래갖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공장 근로자 인원수로 추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장 종업원의 급여를 발췌시켜서 추이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노동집약적이지 않을까 해갖고 혹시나 체크해봤는데 공장 종업원만의 급여들을 추세해 보시면요. 이거는 좀 얼추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캡하고 생산 실적이고 이제 공장 종업원의 급여. 물론 4분기에는 아마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돼갖고 높아질 수 있어요. 한 건요. 과거 보면 또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분기가 높고 1분기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인센티브 때문에 2021년 4분기가 높았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 그나마 급여 추세가 그나마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뭔가 미약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산 캐파가 늘어났는데 높아진 거 좋다. 추세 맞는데 과거에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캐파가 낮았는데 왜 이렇게 높았을까? 이게 좀 엎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 더 긍정적인 회로를 또 한번 또 돌려봤더니 이 방사노체이기 때문에 대입이 된 게 안보 이슈로 해갖고 고용 유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좀 채용한 인원들은 계속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증가시킬 수는 있는데 줄이기는 힘든 구조이지 않을까. 한번 채용하면은 안보 보안상 이유로 그러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은 저희 좀 이따가 이제 그 장 시작하고 이제 출근 시작하잖아요. 그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전화 통화해갖고 그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러면 한번 조금 매수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품과 매출액하고 추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최근에 21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됐잖아요. 그리고 제공품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이것도 이제 매출액으로 제품으로 전환돼서 매출액을 발생시키면은 이제 매출액도 아마 같이 이제 증가 추세로 올라가겠죠 하는 걸요. 그리고 지금 하나 시스템 관련해서 체크해 보니까는 방산 수주 전량이 뭐 최고치로 찍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주요 고객이니까는 빅텍도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적인 수주 관련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제가 매수할지도 모르겠고요. 여태까지 출연했던 거는 아직 회사 IR 담당분하고 통화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출연 근거는 오류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해당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신 분들의 모든 결정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오늘 상당히 말이 꼬이는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매도는 추천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런 추론 근거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